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일요 독서실에서도 중간에 어, 끊겼어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더 잘 해야지 하고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는데도 이 핸드폰 송출기기의 발열이 어떻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또 이번에도 방송이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방을 열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으셔서 접속해서 계속 집중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요. 일요 독서실 그래도 마지막 클로징 북리뷰 시간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다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댓글을 계속 남기려고 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댓글창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한 문장을 꼽아서 책 제목과 함께 남겨주시는 거는 여기서도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5월 두 번째 일요 독서실의 마지막 코너였던 클로징 북토크를 이어나가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을 때 제가 읽으면서 동시에 고민했던 지점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북리뷰를 할 수 있을까? 네, 리뷰로 전달을 한다고 하면 오늘 지금 90분 동안 집중해서 읽은 저의 감상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의 줄거리를 예를 들어서 1장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2장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3장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지점이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 낭독하고 싶은 부분을 또 짧게 같이 소개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호칭으로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을 이 6장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동우라는 중학생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인물을 너라고 부르면서 그 인물이 나의 얘기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너라고 부르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처음에 좀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왜 너라고 부를까?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고, 독자로서 이 책을 읽을 때 책 속에 있는 인물들을 사실은 다 2인칭으로 보는 거긴 하잖아요. 다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읽게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너라고 부르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접근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보통 많은 이야기들이 그 인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읽게끔 나라고 계속 이렇게 1인칭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게 어쩌면 이제 그것이 나의 얘기가 쉽게 되지 못하는 그런 지점도 고려를 해서 음, 독자로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리도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거리를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는 이제 두 번째 장이었는데, 첫 번째 장은 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직접 그 많은 시신들이 모여있던 그 공간에서 시신들의 그 신상을 확인해주던 그런 역할을 한 동호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두 번째 장은 여기서 검은 숨이라는 챕터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검은 숨에서는 이야기를 이제 내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이 1인칭의 주인공이 이미 죽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몸은 사망을 한 상태이지만 영혼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그러니까 영혼의 이야기인 거죠. 영혼이 나라는 1인칭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전개 방식이 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많은 것을 더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5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5장은 이제 그 광주에서 5.18 항쟁 이후에 그 삶을 계속해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도 독재가 계속되었잖아요. 그래서 독재 정권에서 많은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책들이 검열을 당하는데 그 검열 당한 결과를 이제 연극 무대에 올리게 됐을 때 어떤 연극 무대가 펼쳐지는지 그것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책으로 종이 위에 글자로 적혀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이제 글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연극 무대를 상상하게끔 만들고 그 연극 무대에서 소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어떤 장면들이 진짜 입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이야기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책을 읽으면 5월 광주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의 이런 짧은 감상을 전해드리고 여기 실려있는 이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글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할 뿐 아니라 가장 그러한 소재다. 다만 이제 더 절실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응징과 복권의 서사이기보다는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시와 천착의 서사일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인간학적 깊이가 심화될 여지가 아직 많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이 소설은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파괴를 각오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시적 초음과 산문적 증언을 동시에 감행하는 파울 첼란과 프리모 레비가 함께 쓴 것 같은 문장들은 거의 원망스러울 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추천사를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소설을 이렇게 빨리 읽는 게 맞았나? 빠른 속도로 읽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느린 속도로 또는 제가 인상 깊었던 그 장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의 짐처럼 언젠가 꼭 읽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미루게 됐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일요일 독서실을 통해서 읽게 돼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제 90분이 되기 전에 조금 전에 시간이 남겨놓고 읽어서 오늘
며칠, 어제 받았던 요 책이 있어요. 아침대 출판사에서 나온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엄청 작죠. 크기도 정말 이제 손바닥 딱 만한 그 크기도 작고, 그리고 굉장히 얇은 케이크 자르기라는 기념일 앤솔로지 책인데요. 되게 작은 사이즈의 글씨도 되게 작게 이렇게 미니북처럼 들어가 있는 책인데, 이 책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겨보다가 이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뭔가 연결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시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일요 독서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크 자르기 기념일 앤솔로지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네요. 책을 지금 저도 펼쳐보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11명의 작가들이 각자 어떤 기념일을 주제로 하나씩 이제 시와 또 산문을 실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에 뜯어보듯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중간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딱 꽂혀있는 페이지가 하필 딱 눈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였는데요. 정재율 시인님이 이제 졸업식이라는 기념일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 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실려 있는 시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중심 인물도 동호라는 중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언급되는 이야기를 읽다가 잠깐 남는 시간에 이 페이지를 딱 펼쳐서 읽으니까 또 굉장히 이 시도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단추 나눠 가지기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요. 이 시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나눠 가지기. 신기하지? 이렇게 많은 꽃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게. 너는 꽃시장이 있는 도시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운하를 통해 꽃을 운반했다고. 그것이 꽃이 가진 생명력이라고. 졸업식이 한창이었고 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혼자 앉아 있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는 단추를 나눠 갖기로 한 사이니까. 20살이 되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손에 작은 폭죽을 쥐고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것 같은 기분으로 축하 노래를 들었다. 졸업식에 노란 꽃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길을 축복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다만 노란색에는 추모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마저 말해주었다. 너의 말대로 나는 아무것도 따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오지 않은 것도 모르는 채 손이 터질 듯 박수를 치고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는 졸업식이 여름에 열리기도 하고 사흘 동안 진행되기도 한데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 나는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축하할 사람이 없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읽는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앞에 읽었던 책과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게 되는지 그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길 때 거기에서 뭔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의미나 새로운 감정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읽고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우연히 제 근처에 있는 이 책을 꺼내 들고 어떤 페이지를 펼쳐서 이 시를 읽게 됐을 때 또 이 여기에서 말하는 졸업식, 그리고 졸업식에 오지 못한 너, 그런 인물들을 또 이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책 속에 있는 인물들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음속에 짐 같은 책이라는 말을 마마모님이 공감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책들이 한 권이 아니고 많잖아요.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짐 같은 어떤 또 책들 모음 하면 또 섹션이 막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책들을 어쨌든 막, 너무 읽고 싶어서 먼저 손이 가는 그런 책들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책 읽는 날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은근히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마냥 피할 것만은 아니구나. 읽어보면 또 의외로 마음에 훅 들어오는, 네, 멈추지 않고 읽게 되는 그것도 있으니까 또 도전을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수진님은 시를 잘 안 읽는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심오하게 어려운 뜻이 숨겨져 있으니까 막 찾아야 되는 그런 시들도 물론 있지만, 요즘은, 그냥, 몰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씩 펼쳐보다 보면은 조금씩 더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 독서실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 독서실이었고요. 저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90분 동안 열심히 완독을 했고,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았을 때 여기 케이크 자르기라는 기념일 앤솔로지에 실려있는 짤막한 시도 한 편 같이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일요 독서실은 5월 넷째 주 일요일 3시에 찾아올 예정이고요. 그때 그때는 이제 정말 문제가 없도록 더더욱 신경 써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책 읽기에 함께 집중해서 시간을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 아니죠. 네, 2주 뒤에 넷째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